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저녁 9시 4분입니다. 미국이 이거래일 동안 좀 버벅버벅했죠. 이거래일 동안 중립 기어놓고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은 옵션 만기라서 버벅버벅거리고 있고요. 중국, 일본은 혼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지 나름 선진국이라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다들 이제 그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냐, 급등했는데 저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걸 놓고 지금 다들 이제 눈치 보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언제나 미국 시장은 중요했지만 오늘 밤 같은 경우엔 더욱더 중요한 게 이 중립기어인 상태에서 오래 가면은 갈수록 거기서 힘이 누적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딘가로 방향이 정해지면 또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립기어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중립기어 2일차니까 오늘 밤에가 이제 중립기어 3일차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립에서 3거래일째 머물 수도 있고 그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밤 9시 반에 PPI, 잠시 후 25분쯤 뒤에 발표되는 PPI가 있고요. 그리고 파월의장 연설이 밤 10시에 있습니다. 1시간 뒤에 있죠. 어제는 파월의장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제 아무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밤은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파월의장 이야기하기 전에 PPI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제로 해서 파월의장이 또 뭐라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이런 것들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게 갭상승, 크게 갭하락 출발시킬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슈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슈 내용보다는 시장의 반응만 잘 보세요. 어차피 뭐 얘네가 결과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재료로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 내용 보기보다는 시장 분위기만 잘 살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려놨고요. 오늘 뭐 그냥 평상시처럼 비슷하게 아시아장 그냥 쭉 살펴보고 뭐 그렇게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그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계속 일단 요런 어떤 추세대 내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뭐 일단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죠? 뭐 특별한 하여튼 얘도 뭐 미국 기다리는 걸 거예요. 그죠? 미국이 한 번 더 오버슈팅 하기로 하면 또 반등 나올 거고 미국이 와장창 하면 또 여기서 변동성 신나게 주면서 와장창창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들 뭐 미국 눈치 본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거 살펴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변화가 나타나려나 모르겠습니다. 5거래일, 6거래일째 여기서 버티고 있거든요. 이쯤 됐으면 이제 죽어야 될 때를 놓친 겁니다. 죽어야 될 때에서 지금 죽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면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 단기 수세대를 극복은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지켰다는 게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력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반등한다면은 어쨌든 그죠?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될 거고 이거 무너지면은 또 폭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들 요즘 뭐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수렴형이죠.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는데 일단은 더 여기서 탄력적으로 반등이 더 일어나지는 않고 여기서 일단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기다리는 거겠죠. 미국 주식시장이 맨날 틈만 나면 폭등을 하는데 여기서 위안화가 눈치 없이 위로 올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미국 주식시장 눈치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근데 뭐 미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얘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중국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될 만한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 이런 저점들, 이런 중요한 저점들 이걸 붕괴시켜야 중국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레벨업을 인정받고 더욱더 선진국 중시로 갈 수도 있을 건데 이걸 붕괴시키고 아래로 가야
근데 이걸 붕괴시킬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요즘에 근데 뭐 헝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 어쨌든 중국의 레벨업은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이고요. 레벨업이 물 건너갔으면 다시 원래대로 평가를 받으러 가겠죠. 일단 하여튼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뭐 원달러 환율이 잠시 1200원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놀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뭐 간단한 그 뭐 주문 실수, 누군가의 주문 실수나 아니면 뭐 서버 오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1180원에서 시작했는데 1120원 갔다라는 얘기는, 20원 뛴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뭐 다들 아시겠지 싶어서 아침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굳이 뭐 짧게만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요. 원달러 환율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렇게 20원씩 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아침에 벌써 딱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텔레비 켜잖아요. 텔레비전 켜면은 뉴스에서 난리가 나 있을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미국에서 뭐 금융적으로 무슨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뭐 자국을 하는데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 그것도 미사일이 동해로 날아간 게 아니고 거의 뭐 한국 뭐 강원도나 뭐 경기도 어디 떨어졌다. 이쯤 되면 환율이 저렇게 튈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정말 엄청난 악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렇게 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원 튄다라고 하는데 뭐 한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조용하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거는 환율이 20원씩 튀긴 쉽지 않다,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좀, 그죠? 그런 느낌은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환율 20원 뛰는 거는 이 1년 중에 몇 번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보통 어떤 이 하락장에서 마지막 폭락 나올 때나 원화가 하루에 20원씩 튀고 그런 일들을 간혹 가다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갖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나야 20원씩 튀시는지 좀 감은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렸으면 된 것 같고요. 한국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코스피 현재 보시다시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분봉을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때만 분봉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이 일봉으로 보기에는 좀 끌적지근해 보이죠. 좀 뭔가 좀 모자라죠. 일봉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씩 분봉 봐주면 됩니다. 그것도 뭐 분봉도 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분봉들이 있는데, 저는 뭐 한 30분봉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30분봉 이런 거 상으로 보면 오늘 뭐 특별히 이상한 일 없었고, 여전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죠? 어떤 단기적인 추세대 내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은 만기의 영향 때문에 뭐 까까만 움직임이에요. 미국도 마침 쉬어가고 있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야, 개인들 뒤통수만 치자라는 게, 개인들 뒤통수 쳐서 수익이나 내자, 옵션으로 짤짤이나 치자라는 게 딱 외국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봉의 길이만 길어지면서 옵션으로만 개인들 뒤통수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의 움직임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상승 바라보면 하락시키고요. 개인들이 하락 바라보면 무조건 상승시킵니다. 옵션 만기주에는 뭐 그거밖에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아직까지 뭐 저항 극복한 거 없고, 뭐 밑에 뭐 깬 것도 없고,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일단 조용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좀 자세히 보실 분들은 이런 자리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봉상으로 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에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여기를 넘어가면 일단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올라가면 큰일이 나느냐? 모르겠어요. 그죠? 전 솔직히 큰일 나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은 저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내려온 게 아니죠. 시장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슴 쫄깃쫄깃하면서 막 슬금슬금 빠지고 있잖아요. 슬금슬금 빠진다는 얘기가 저항을 아주 착실하게 누적시키면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400, 300
398, 뭐 397, 396, 395 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혹시나 넘더라도 이 위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 결정적으로 400이 굉장히 좀 또 무거운 자리인데, 400에 대한 테스트는 제가 봤을 때 이미 11월 2일 날 끝났다고 보는 게 일단 맞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 흐름만 체크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그래서 뭐 풋옵션들도 이건 차월물입니다. 풋옵션들도 뭐 적당히 아래 꼬리 달고 있고요. 콜옵션들도 적당히 버티고 있고, 미국이 중립기어 넣으니까 이제 한국도 중립기어 넣어 놓은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는 하여튼 그렇다. 지금 뭔가 할 때는 아니고요. 뭐 불안해할 때도 아니고 기대할 때도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계속 잘 버티고 있고요. 조만간 한번 터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죠? 뭐 미국이 조용하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점 정도 그냥 보면 이런 점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렇게 양봉 달고 올라왔으니까 일단 좀 또 주의하긴 주의해야겠죠. 하여튼 그 중요한 라인 깨기 전까지는 얘도 일단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만약에 이제 11월 4일날 좋은 가격에 숏을 잡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굳이 오늘 같은 날에 막 팔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진 개겨보고 뭐 확실하게 뭐 1495 정도를 돌파한 척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잡았던 숏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죠, 모르는,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코스닥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지수를 일단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하죠. 코스닥 지수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약업종지수가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지수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들을 일단 한두 개씩은 붕괴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락연자로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지수인데,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일단 하락연자로 진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하락연자로 진행되게 되면 코스닥 150 지수의 꼭지점도 여기쯤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만약에 얘가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이 지지선에서 버티고 나서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150 지수는 또 고점이 높아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약 업종 지수가 일단 겉으로 보면은 이거 하락연자 진행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내려와서 화이자 신약 개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업종 지수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폭락을 해놓은 상태라, 글쎄요, 어떻게 진행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화이자 치료제 개발 이슈면은 이런 지지선 붕괴시키고 하락연자로 충분히 진행시켜 줄만 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정도 급의 힘이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제약업종 지수는 굉장히 안 좋죠. 왜 굉장히 안 좋나요? 보시면 큰 틀에서 보시면 2018년 고점 여기 못 넘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잠깐 넘었긴 했는데 이렇게 넘는 거 의미 없는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기 넘었냐 못 넘었다 이거예요. 그죠? 못 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코스닥 업종지수가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박스권 유지해주면 뭐 코스닥 150 지수는 또 고점을 높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하면서 IT 부품주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점 더 높아질 수도 있긴 한데, 그죠? 근데 아무튼 얘가 이 박스권을 이제 붕괴시키고 하락연자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닥 지수는 맛이 갈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업종 지수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제약 업종 지수가 잘 가기는 너무 어려운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제약 업종 지수는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평선들이 일단 싹 다 모여 있고요. 일단 머리를 아래쪽으로 숙이긴 시작했어요. 이 이평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역배열로 갈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고 보긴 봐야 되겠죠. 이런 점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일단 봤고요.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한 게 있는 게,
셀트리온.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셀트리온은 코스피인데 무슨 놈의 코스닥 제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뭐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제약업종은 전부 분위기로 움직이니까, 어쨌든 제약의 대장은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전 셀트리온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셀트리온 친구들이 일단은 약간 좀 단기 낙폭과다 이런 느낌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 이격도 이런 걸 보시면요. 241선의 이격도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뭐 셀트리온의 금융위기급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평상시라면은 이 정도 급에서 지금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자리에 와 있어요. 셀트리온 이 일봉 쭉 켜놓은 거고 241선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본 건데, 셀트리온은 어떤 금융위기급의 무슨 일이 생겨야지만 241선 이격도가 60% 50%대까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뭐 한 70% 75%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값이 근데 어쨌든 뭐 60, 70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좀 단기 낙폭 과대라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얘가 잠시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좀 올라오면서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이격도 과잉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뭐 어쨌든 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화이자 그저 신약 개발이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어떤 제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전반적으로 좀 한 단계 좀 레벨 다운해서 시장이 볼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단기 바닥 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약 개발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악재라서 추가적으로 더 확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바닥 부근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했다라는 점과 제약업종 지수들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다라는 점들이 어쨌든 그죠, 지금 제약업종 지수가 굉장히 다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점들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결론을 내드린 건 아니고 가능성들을 좀 던져드렸죠. 제약업종 지수도 보시면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게 여기서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여기 중요한 지지선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거. 하지만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신약 개발이라는 악재가, 화이자에는 호재죠. 우리한테는 악재죠. 화이자가 아닌 다른 회사들한테는 다 악재죠. 그 악재가 이게 완전히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반영이 될 건지는 그 부분은 또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저야 코스닥 시장에 베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만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별다른 생각은 없는데요. 일단 그런 가능성들 놓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죽으면 코스닥 150 여기서 숏 몰빵 가능하겠죠.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여기서 꿈틀하면서 반등하거나 뭐 조금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숏 배팅하면 안 되겠죠. 아이디어는 한번 드려봤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솔직히 숏 배팅을 뭐 반등시 매도 관점이 맞긴 맞는데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최소 여기 있는 중요한 자리 1440 정도 붕괴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환율은 좀 많이 내려왔네요. 예, 환율은 1177원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RSI에 있는 빨간 선이 다시 초록색 선을 하회했는데, 아래쪽으로 좀 하락연자로 가려는지 어쩌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던 흐름은 일단 멈췄죠. 예, 일단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던 이 흐름은 멈췄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에 지금 지금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이 원달러 환율 이 원화 약세 추세가 죽는다라고 하기는 무리가 많긴 합니다.
이런 음봉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심하게 해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속임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원화가 강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고, 원화는 앞으로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나라는 식으로 일단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코스피도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상승 종목 수도 적고 뭐 그렇네요. 네. 이 정도 모습 살펴봤고요. 이 만기일은 목요일이니까 계속 비리비리 할 거예요. 그죠? 네.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튼 미국이겠죠. 예, 매일매일 뭐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장 시나리오, 어젯밤에는 제가 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드렸었잖아요. 뭐 보합에서 출발하면 싸우는 거고, 뭐 개파락 갭상승 출발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좀 드렸는데, 근데 오늘 밤에는 솔직히 저도 잘 일단 모르겠어요. 이렇게 2거래일 연속으로 도치형 봉 띄워놓고, 심지어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높여놓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죠? 좀 버벅버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단기적으로 버벅버벅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의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확실하게 제가 그나마 좀 생각이 뚜렷하게 있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좀 장 초반에, 예를 들어서 개장한 지 1시간, 1시간 반 이내에 위쪽으로 좀 쳐올리는 거. 여기 나스닥 지수 고점 보시면은 대충 한 16,450이 고점이거든요. 이 위쪽으로 장 초반에 쳐올리는 거는 어쩌면 숏 보시는 분들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저는 만약에 적당히 갭상승하는 거 오늘 괜찮습니다. 적당히 갭상승하는데 이 장중에, 장 초반에 이렇게 지나치게 전고점 부근으로 쳐올린다면 전 이걸 활용해서 일단 숏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잡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야겠죠. 그 다음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잘 됐나 안 됐나 한번 지켜보고 뭐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넘어가 있다, 양봉으로 강력하게 지지력을 형성했다, 그건 버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서 제가 잡은 게 적중해서 아래 음봉이 오늘도 뚝뚝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계속 주구장창 들고 가는 거고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오늘 뚜렷한 생각은 이겁니다. 뭐 갭상승 조금 뭐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갭상승 조금 해서 위쪽에 터치하면, 장 초반에 터치하면 이걸 활용해서 숏을 한번 사보겠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파워르장 연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날의 저점도 깨면서 확 개파락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별로 숏을 보는 입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추격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추격. 예. 이렇게 되면 추격할 거고, 적당히 갭상승 출발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쓰겠다. 요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는 S&P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S&P 물론 약간 그림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장 초반에 위쪽으로 쳐올린다 라고 한다면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쓴다는 거고, 만약에 어제 저점 정도 붕괴시키면서 음봉으로 일단 개파락 이렇게 출발하면은 한번 추격해 볼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숏을 추격하고 그런 건 저도 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방금 추격이란 단어를 쓴 것은 UVXY나 빅스 지수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UVXY 같은 게 어제 제가 딱 바라던 그림대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면은 가줘야 돼요. 오늘은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은 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지수가 만약 오늘 지수가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강하게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추격도 해볼 생각이 있다고요. 왜냐? UVXY가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일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살려놨기 때문에 연속성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다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가 보는 시각은 일단 그렇긴 해요. 일단 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가는 게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사람들 피곤하게
어떤 여기서 어제와 같은 이런 양봉 하나 더 만들면서 이 부분의 지지력 한번 더 다지거나 둘 중 하나, 그죠? 좀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런 생각을 갖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볼 거예요. 잠시 후에 경제지표들 발표되는데 어떻게 나오나 잘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